발랄한 21살의 처녀와 무뚝뚝한 23 군인 총각. 가진 건 없지만 2년 동안 바라만 봐도 둘은 행복했습니다. 2년 후 두 사람은 결심했습니다. 평생을 서로를 위해 살아보겠다고. 함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며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습니다. 40년 세월. 햇볕이 따뜻한 날도 비바람이 거센 날도 있었지만요.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랑 나머지 인생 새롭게 시작해 보겠습니까? 네, 좋아요. 우리 인생 꼭 해봐요. 예진의 꽃길을 걷게 된 부부. 그 꽃이 시들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지키는 아내와 보디가드 남편. 나이 60에 억대꽃을 피웠어요. 피었어요. 인생 후반전, 특별한 꽃으로 역전을 꿈꾸는 부부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서울의 한 꽃시장. 이곳에 특별한 꽃을 찾기 위해 서민갑부 제작진이 도착을 했습니다. 없는 꽃 빼고는 다 있다는 꽃시장. 하루에 수백 종의 꽃을 거래하는 이곳이라면 제작진이 찾고 있는 꽃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A에서 나왔는데요. 예. 혹시 이런 꽃 본 적 있으세요? 이게 꽃이에요? 꽃집 사장님도 보고 놀랄 정도인데요. 그 정체는 바로 사람보다 큰 꽃. 이런 꽃도 안 봤어요. 이게 새로 나온 거 같은데요, 꽃이. 너무 대박나게 있는데요? 새로운 거여서. 아, 이런 꽃이 진짜 꽃이면 헤이 토픽감이겠네요. 아 진짜? 네네. 몇 년 계셨어요? 저요? 꽃 타신 지 한 30년 30년 동안 이런 큰 꽃은 보신 적 있어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생긴 꽃 본 적 있으세요? 네,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네. 어디서요? 인천인가? 행사장에서 본 것 같아요. 이 꽃이 진짜 있긴 있는 거죠? 수소문 끝에 찾아간 인천의 한 시장. 추운 겨울 실내도 아닌 야외에 무슨 꽃이 피었을까 싶은데 음악 소리를 따라가 보니 시선이 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K-팝 스타라도 온 걸까요? 세상에 정말 사람만한 꽃이 있네요. 이게 정녕 꽃이란 말씀이십니까? 꽃이 커도 이렇게 커도 되나 싶죠? 성인 얼굴과 나란히 있으니 꽃 크기 실감이 납니다. 초대형 꽃 장식 덕분인지 공연 분위기 살리고 화려한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일단 색깔도 너무 예뻐가지고 무대를 더 밝게 빛내준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본 적 있어요? 이만큼 큰 꽃? 아, 처음 봐요. 이렇게 큰 꽃은 처음 보고 네. 또 너무 저 어떻게 만드셨까 너무 궁금하네요. 형형색색 다양한 크기의 꽃들 가운데 제일 거대한 꽃은요, 아이 몸보다도 훨씬 큽니다. 세상 처음 보는 초대형 꽃이라 공연 후에도 한겨울 초대형 꽃 구경에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거 보셨어요? 아니요.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거. 네, 되게 생동감 있고 이뻐요. 실제 꽃처럼 똑같이 생겨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 호기심이 풀리는 사람들. 도대체 꽃 주인은 어디에 계신 거죠? 무대를 한참 지켜보던 중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큰 꽃이 되게 크네요. 이거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혹시 이 꽃 주인 되세요? 아, 예.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아, 그렇죠. 어떻게 해요? 기계로? 오늘의 주인공, 예술의 초대형 꽃을 피운 조명숙, 최동국 부부입니다. 두 분 한번 눈을 마주쳐 보세요.
다 졸린 눈이야 둘 다. 꽃이 예쁘세요? 옆에 있는 어머니 얼굴이 예쁘세요? 아무리 꽃이 이뻐도 망라같이 피었어. 원래 나이 먹으면 와이프한테 딸랑딸랑 소리 잘해야 돼. 10cm 이렇게 작은 것부터 3m까지 꽃을 만들고 있는 조명숙입니다. 저는 보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총괄적으로 관리도 좀 해주고 보좌 역할인데 밑에서 보좌를 하면 더 힘들어요. 기계가 아닌 부부의 손에서 탄생한 초대형 꽃. 크기와 섬세함이 놀라운데요. 그 정체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몇 센치라고요? 1m요. 1m? 예. 1m도 큰 건가요? 중간이죠. 2m, 3m도 있으니까요. 키 173cm의 제작진을 꼬마로 만든 초대형 꽃의 위력. 실제 장미와 비교를 해보니 크기를 더 실감할 수 있는데요. 생화 장미보다 약 40배가 큽니다. 길이를 재어보니 꽃잎 하나에 40cm, 꽃 한 송이의 지름은 무려 1m를 육박했습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재질이 뭐예요? 아, 에바폼이라고요? 네. 스펀지예요. 한번 만져보실래요? 아, UV 같은 거? 아, 그렇구나. 이걸로 저희 신발도 만들어 신잖아요. 우레탄이에요. 네. 아, 그럼 우레탄. 비 맞아도 상관없고요.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구겨도 원상 복원이 돼요. 손으로 구겨도 멀쩡하다는 건가요? 그래서 성인이 온 몸에 힘을 실어서 꽃을 눌러봤습니다. 그대로 찌그러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머나 세상에, 원상복구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단 1초. 신기하세요? 네. 뭐가요? 아니, 제가 어린이집을 좀 오래 했어서 네. 그래서 EVA를 많이 써봤거든요, 저희도. 근데 저희는 그냥 이렇게 평면 작업 이런 걸 많이 썼지, 이걸로만 이렇게 꺾어서 만들거나 이런 작업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소재뿐만이 아니라 각기 다른 꽃 종류에도 눈이 가는데요. 장미랑요, 국화랑 베이지랑 별빛이요. 이게 보여요? 꽃의 특징을 잘 살려서 예쁘게 만드셔서 특징들이 잘 보이네요. 조화라고 하기엔 섬세함이 살아있습니다. 이 정도면 생화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겠는데요? 꽃 종류를 알려주는 어플로 초대형 꽃을 찍어봤더니 그 결과 장미는 무려 98%, 거의 생화와 동일하다는 거죠. 우연의 일치인가 싶어 다른 꽃도 찍어봤습니다. 베이지도 높은 확률을 보였는데요. 꽃잎의 디테일을 살린 장미, 꽃술에 포인트를 준 베이지를 비롯해 꽃마다 특징을 잘 살렸는데요. 그 섬세함이 놀랐습니다. 초대형 꽃은 무대뿐만이 아니라 웨딩홀, 백화점, 축제 등에 많이 설치가 되는데요. 멀리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것이 최대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연말 행사나 공연에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두는 게 아니에요? 아, 예. 여기 대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공연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면 대여도 가능해요. 오늘 대여 비용은 약 150만 원. 구매 비용의 반값이면 대여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예순 넘은 부부 단둘이 초대형 꽃 설치부터 수거까지 꼬박 하루가 걸린 스케줄이었습니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범상치 않은 색감들이 눈에 띄는데요. 세상에, 벽면 가득 오색 빛깔 초대형 꽃송이가 피었습니다. 신선이 살 것 같은 사무실인데요. 꽃이 많죠? 꽃 천지예요. 꽃천지 진짜요? 와, 근데 얼핏 보기에는 약간 좀 무당집 같은데요? 아, 그게 뭐예요? 네. 그럼 제대로 보신 거예요. 완전 총천연색이라 그래요. 초대형 꽃뿐만 아니라 작은 꽃부터 일반적인 조화, 그리고 스타킹으로 만든 꽃까지 다양한 재질의 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거는 소품인데요. 방문에 거시거나 아니면 액자 아니면 화장실 이런데 장식하는데 하는 건데요. 요새 바빠서 많이 못해요. 이런 작은 것도 하세요? 예. 작은 거 했다가 점점 커진 게 이제 이렇게 커진 거죠. 일반 조합꽃을 만들다가 꽃의 크기를 점점 크게 만들면서 매출까지 상승했다는 부부. 그렇게 초대형 꽃을 만든 지 6년. 부부의 연말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요. 수십 장 견적서 중에 유독 숫자가 길게 보이는 이 한 장. 금액이 무려 7,500만 원이네요. 놀이공원에 꽃이 2,000개가 넘게 들어갔어요. 우와. LED 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한 달 동안 거의 초주금이 되게 일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두 분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계절별로 좀 다르기는 해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하반기 겨울 접어들면서 네. 축제 뭐 이런 거 해서 한 1억 5천, 8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축제와 행사가 많은 연말을 성수기로 잡아 11월, 12월 두 달의 매출 1억 5천만 원을 포함. 60이 넘은 꽃 부부의 연 매출은 약 3억 5천만 원입니다. 낮에는 설치 작업으로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초대형 꽃 제작은 밤에 이루어지는데요. 에바품 원단이 스펀지 재질로 보시면 돼요. 이거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써요. 네. 무슨 뭐 기계 부품의 케이스에 들어가기도 하고 마우스 패드도 에바폼이고요. 신발 깔창이나 유아용 매트에 사용되는 원단 아시죠? 유연성이 좋아 꽃을 만들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원단 갖고 와 빨리. 부부가 함께 꽃 제작을 한 지 4년. 둘만 아는 암호. 눈빛만으로도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그러니까 6티는 바깥에 걸 할 거고 5티는 안에를 할 거거든. 맞춰야 돼? 그럼 당연하지. 5T가 뭐고 6T가 뭐예요? 미리수를 그렇게 말해요. 아, 5mm, 6mm 두께요. 두께? 이제 두께가 달라요? 그렇죠. 바깥잎은 더 두꺼운 걸 쓰고요. 네.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얇은 걸 써요. 꽃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1에서 6mm까지 다양한 두께의 원단을 쓰는데요. 작은 꽃은 웨이브를 잡기 좋게 얇은 원단을 쓰고요. 큰 꽃은 이렇게 큰 꽃은 입체를 세우기 위해서 원단이 이렇게 두꺼워져요. 이제 초대형 꽃을 만들 차례. 어떤 꽃을 피우실 거죠? 2m짜리 장미요. 2m짜리 장미를 만들 건데 2m면 두 팔이죠? 워낙 꽃이 크다 보니 꽃잎을 만들려면 재단을 해야 되는데요. 어머나, 이거 장판 아닌가요? 종이라면 다 꺾어지고요. 한 번 쓰고 나면 마모가 돼서 못 써요. 저기 몇 cm짜리부터 몇 cm가 있어요? 10cm부터 200cm, 20cm까지. 2m 초대형 장미꽃은 꽃잎만 10겹 이상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크기의 꽃잎이 필요한데요. 최대 크기는 무려 1m입니다. 크기가 클수록 원단도 두꺼워지는 법. 두께 6mm 원단을 일일이 가위로 오려야 하죠. 원단을 자르는 소요 시간만 약 2시간. 한 송이 꽃을 피우기에 42장의 꽃잎이 필요한데요. 힘들게 자르는 에바폼을 원단으로 고집하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꽃차 행사하는데 제가 종이꽃을 붙였어요. 그 전날 붙였던 게 아침에 눈 떠보니까 꽃이 다 이렇게 됐어요. 비에 또 아침 이슬에. 그래갖고 그때 리본을 만들던 원단으로 에바폼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갑자기 원단을 다리는 남편. 이건 또 무슨 상황이죠? 맨 다림이 해야지. 열을 가해서 네. 고무를 좀 휘인다. 고무를 약간 열을 가해서 네. 노골노골하게. 노골노골하게. 예. 초대형 꽃의 섬세함을 좌우하는 팔알은 바로 이 굴곡인데요. 그래서 이 공업용 드라이어도 필수입니다. 장미꽃잎이 끝부분이 말려 있잖아요. 그 말린 느낌을 살려주는 거예요. 다른 건 안 쓰고요? 예, 쓰는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따 넣으면 돼요.
누가 보면 설렁설렁 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수년에 걸쳐서 아래는 골드타임. 그 시간이 지나면 비싼 원단이 눌러 붙는다죠. 회장이 위에 상체 많은. 몸이 커서 그래요. 제가 더 잡아야 되는데. 안 가려지네요. 아내가 꽃잎에 굴곡을 넣을 수 있도록 다림질은 남편 몫인데요. 다림질 지금 몇 년 차 경력이십니까? 지금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왜 신사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나중에 더 나이 먹고는 세탁소 해도 돼. 많이 내렸는데, 진짜? 여러 가지 용도로 직업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드디어 2시간의 다림질이 끝났습니다. 꽃잎을 만든 지 4시간째.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초대형 꽃은 잎이 워낙에 커서 지탱할 수 있도록 뒷면에 알루미늄 막대기를 고정해 줍니다. 그래야 입체적으로 세울 수 있죠. 이제 겉잎 간격을 맞춰 붙일 차례인데요. 여기서도 고층은 계속됩니다. 가만 있어봐, 칼이 안 닿아서. 한번 실수하면 안 돼, 이거. 그거 맞춰, 과정 맞춰서 그럴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다리면 바로바로 못해요? 절대 급하게 하면 안 돼. 급하게 했다간 꽃잎이 떨어지기 쉬워 접착제가 굳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꽃 안에 꽃 하나를 더 피우려는 건가요? 아이고, 거기에 왜 올라가셨어요? 이게 책상이 아무보다 좁잖아. 내가 허당이야. 팔이 안 닿아서요? 어쩔 수가 없어요. 초대형 꽃은 야외나 건물 외벽에 설치해 안전을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붙여야 된답니다. 이렇게 앉을까요? 두 다리 뻗고. 앉으면 굳이 밟을 필요. 끝이에요. 힘들지만 이런 재미도 있죠. 할비꽃이 올라갑니다. 이제 남편의 무게를 실어서 꽃잎을 고정해 주는데요. 꽃 안에 들어가서 꽃잎 하나하나를 붙여야 하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돌려가지고. 아이고. 한세. 보살의 마음으로 꽃을 피웁니다. 장미꽃 가운데 꽃잎을 채울 차례. 10겹이 넘는 꽃잎을 차곡차곡 채우니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무려 8시간 만에 2m 초대형 장미꽃이 피었습니다. 엄청난 크기도 대단하지만 60이 넘은 나이에 밤을 지새면서 만드는 부부도 참 대단하십니다. 부부의 정성이 들어가 생화만큼 살아있어 보이죠? 잘 나왔어, 이거 깎아도. 커가지고 중심을 정확히 못 보니까 아쉬움이 있죠. 더 잘했어야 되는데. 새벽이 훌쩍 지난 시간. 부부의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나 봅니다. 전기선을 가지고 와서 갑자기 꽃에 설치하는데요. 이건 또 뭔가요? 수를 LED를 갖다가 계산 작업하는데 이것도 다 이어서 해야 된다. 근데 내가 와가지고 저 꽃만 가지고 안 된다. LED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내가 완벽하지. 4년 전 남편은 퇴직 후 꽃 제작에 합류하게 됐는데요. 전기 전공을 살려서 LED 꽃을 개발했습니다. 덕분에 연말 빛 축제에 납품하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몇 프로 정도 이거 영향이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더블. 더블? 예. 말을 그래서 합류시킨 거예요. 출연시켜줬어요. 아니 이거 딱 가서 이거 LED 꽃 만들어줬지. 합류시켜서 공사 작업 다 해주지. 38년을 밥 해줬지. 근데 빨래해서 옷 입혀줬지. 재워줬지. 그 공이 너무 커서 에드벌룬이에요. 축구공이 아니라 에드벌룬. 그러니까
공급을 한 중인데. 애교 살려줘요. 잘 하겠습니다. 꽃잎 사이사이에 LED 전구를 숨겨놔 멀리서 보면 꽃이 빛나는 것처럼 연출이 가능한데요. 불을 끄자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그야말로 축제가 따로 없네요. 이럴 때 흥이 빠질 수가 없겠죠? 이런 사무실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이런 사무실 있어? 가봐라 갑니다. 아주 그냥 죽여줘요. 한밤에 펼쳐지는 댄스 타임. 진짜. 아, 우리는 밤을 이긴 그대에게 남들 할때 신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미쳐야 돼요. 역사는 밤에 이루어져요. 꽃한 송이를 피웠어요. 감성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같이 한 사람이 빠지면 일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점점 대형화가 되니까 이제는 이 양반이 없으면 힘들어져요. 제가 네. 설치업자랑 같이 동업을 하는 거죠. 저는 꽃 제작업자고. 다음 날 오색 찬란한 빛의 향연이 펼쳐지는 대구의 한 축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화려한 빛을 즐기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 두 분도 축제를 즐기려고 대구까지 내려오셨나 봐요. 연인들이 여기 오면 황홀하죠. 아무리 바빠도 오늘 같은 날도 있어야죠. 그런데 가만, 한눈에 들어오는 초대형 장미. 어째 눈에 띄는데요? 트리 중심을 차지하는 크기하며 반짝반짝 빛나는 LED 전구까지. 아, 맞네요. 그러면 이것도 두 분이 제작하신 거예요? 이게 2m짜리 장미거든요. 네. 세 송이죠. LED가 들어가서 장미가 더 화려한데요. 화려하게 빛을 내줄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요거 말고 또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 많습니다. 보실래요? 진짜요? 들어가고 싶다. 사실 부부는 축제에 2,000개가 넘는 대형 꽃을 제작, 납품을 했는데요. 초대형 꽃 제작 6년 만에 맡은 최대 규모입니다. 선명한 꽃의 색감을 내기 위해 도색도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했죠. 2m짜리 꽃이 60개가 들어갔어요. 만들 땐 고생을 했는데 설치된 거 보니까 화려하고 예쁜데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걸까요? 부부의 손에서 태어난 꽃이 찬란하게 빛을 품고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도 부부가 만든 꽃 앞에서 사진을 찍고 즐거웠겠죠? 부부가 대형 꽃에 정성을 다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 날 대구에서 부부의 일정이 계속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바쁜 연말에 부부가 대구를 찾은 이유는 축제에 납품한 대형 꽃을 마무리할 작업이 있어서입니다. 이거는 저번에 와서 도색 작업한 거고요. 저 아래에 있는 건 추가 작업을 더 퀄리티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 번 더 하러 내려왔습니다. 어머나, 지금까지 본 대형 꽃과는 다르네요. 일명 꽃볼이라는 건데요. 원형틀에 하나하나씩 꽃을 붙여 36개의 꽃볼을 만들었습니다. 꽃의 수만 무려 1,200개라는군요. 은색과 금색은 원단이 없어 색에 맞게 페인트를 일일이 칠해줘야 합니다. 기계로 찍어도 안 되는 일을 사람이 했으니까. 전부 다 이 꽃 하나하나를 갖다가 오려서 열 처리해가지고 조립을 한 다음에 초벌 은색을 칠하고 LED를 붙여한 다음에 은분을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이 엄청 많이 가요. 한 달 동안 2,000개가 넘는 초대형 꽃을 밤낮 없이 제작한 부부.
3.5톤 트럭이 4번에 걸쳐 대형 꽃을 배송할 정도였습니다. 거의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될 상황에서 작업을 했어요. 2-3시간 자고 이틀씩 날새기도 해가면서 절대 못 잊을 것 같아요. 작업실에서 살다시피 하며 완벽한 꽃을 만들기 위해 잠도 포기한 명숙 씨. 그런 원동력이 나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유명한 화가가요. 천장에다 벽화를 그리는데 조수하고 같이 그렸대요. 그런데 자꾸 구석이 있는 데를 칠하니까 이 조수가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왜 그쪽은 보이지도 않는데 자꾸만 칠하세요? 그랬대요. 이 화가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보여. 그래서 저도 제가 보이는 부분은 다 칠해야 돼요. 꽃은 곧 자신의 작품이기에 작은 부분도 허투루할 수 없겠죠. 6시간 도색 작업 끝에 화려하게 탄생한 꽃볼. 6번이나 더 칠해줘야 이렇게 반짝일 수 있다는데요. 오롯이 수작업으로 표현한 그야말로 작품입니다. 그럼 내려갔다가 한번 쭉 타고 올라와서 워낙 꼼꼼한 마무리를 요하는 작업이기에 제작을 의뢰한 업체 관계자가 결과물을 확인하는데요. 칠하면은 칠할수록 이게 퀄리티가 좋아지는 거예요. 네, 한 번 계속 여러 번 해주신 거거든요. 충분히 뭐 밀도가 잘 나온 것 같아서. 이게 사람의 손으로 했다는 게 믿겨지세요? 이 많은 케이스. 저희도 제안하면서도 조금 조정했죠. 근데 일정 잘 맞춰서 최대한 노력해 주신 만큼 잘 나온 것 같아요. 작업이 끝나도 여전히 꽃볼에 시선이 머무는 부부. 또 하나의 작품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열심히 일한 증거야, 증거. 이게 뭐냐 꽃보는 얘기야. 열심히 일한 증거입니다. 두 분 뭐 어머니는 옷에 발랐고 아버지는 얼굴에 바르시고. 금을 다 발랐으니까 우리는 서민가 봐, 진짜. 제작이 끝난 꽃볼은 업체 측에서 설치해 사람들에게 선보이는데요. 한 달 대장정의 결과물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보니까 제 주위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내 힘으로 커보자. 그래서 꽃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면 이렇게 못 왔을 거예요. 책임감은 말도 못해요. 부끄럽지 않게 제가 완벽하게 일을 마무리를 져야 되니까요. 제 자존심이죠. 며칠 후 시공 의뢰를 받고 도착한 곳은 경기도의 한 카페. 오늘 초대형 꽃을 시공할 장소는 바로 카페 외벽인데요. 설치 전 위치 구상은 필수랍니다. 사진 찍을 때 이 액자 모양 해가지고 우리 저 강 풍경이 나오게 해가지고 꽃이 자연스럽게 예쁘게 들어갈 수 있게 의자에 앉아서 사진 찍었어요. 어느 부분에 놓을 건가요? 의자를 여기다요? 네. 여기다 의자 놓고 꽃대 여기다 세우고. 안에 전번에 하셨었거든요. 아 진짜? 벽장식 안에 내부 장식 전부 하셨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이쁘다고 분위기 너무 예쁘고 카페 그렇다 그래서 이 통일 세 군데 통일감을 주려고 여기 한 번 한 군데 더 장식을 할 거예요. 1년 전 카페 내부에 시공한 화사한 꽃들이 눈에 띄는데요. 셀카를 올리는 SNS가 발달되다 보니 카페에 포토존을 화사하게 꾸미는 것이 요즘 유행입니다. 외부의 꽃을 보고 들어오는 손님들이 늘어나서 카페 매출도 상승했죠. 이제 카페 건물 외벽에 꽃을 설치할 차례인데요. 설치업자 남편의 작업이 시작되면 꽃 제작업자인 아내의 시선은 한 곳에 머뭅니다. 설치하는 꽃의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인데요. 시공이 끝날 때까지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렇게 1시간의 설치가 끝난 후 카페의 변신이 기대되는데요. 우와! 밋밋했던 외벽이 한결 화사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겠죠?
저희 오시는 고객님들이 네. 우리 그 강하고 네. 이 분위기하고 많이 잘 어울린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그럼 매출 상승?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투자했으니까? 그래, 투자한 거 보람 있는 거죠. 고생하셨어요. 네, 대박 나셔야 돼요. 네, 안녕히 가세요. 저는 저한테 일을 주시는 분이 이걸 어느 장소에 설치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가 제 캔버스예요. 제 도화지예요. 거기다가 제가 그려내는 거예요, 그림을. 그래서 저는 항상 그림이 나와야 돼요. 제가 나이가 올해 60이거든요. 근데 이 나이 먹어서 남들한테 인정을 받는다는 거는 진짜 행복한 일이에요. 하지만 인정을 받기까지 견뎌야 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이게 뭐야, 내 원단 물에 젖으면 안 돼. 이거 젖으면 방한다고. 사업 초반 홍수 피해로 자금이 모자라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던 명숙 씨. 비 오는 날 야구르트 모자 쓰고 야구르트 복장을 하고 구루마 끌고 나가더라고. 그 얘기는 왜? 난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막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양반은 접지 이렇게 나왔는데 제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거 물에 좀 젖었다고 주저앉기 너무 아까웠어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게. 여기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밤새어가며 꽃을 만들던 어느 날. 혹시 건물 외벽에 대형꽃 설치되나요? 아, 건물 외벽에요? 아, 그럼요, 무조건 됩니다. 단 한 번도 고객에게 안 된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명숙 씨. 절실함이 더 큰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그렇게 건물을 가득 채우는 초대형 꽃을 만들었고 불가능할 것 같은 외벽 시공은 남편과 함께 해냈습니다. 연말이라 매일같이 시공이 있는 요즘 현장엔 항상 부부가 함께 있습니다. 여기엔 어떤 꽃을 설치하러 오셨나 궁금한데요. 아니, 이게 뭔가요? 꽃이 아니라 리본인데요? 세상에, 리본 스케일 한번 놀랍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하려고 건물 전체를 갖다가 빨간 띠를 하고 빨간 리본을 붙이는 거예요. 건물 전체가 선물 상자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오늘의 임무. 리본 설치에 리프트까지 동원됐습니다. 리프트 타는 게 그렇긴 한데 이건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옛날 인천 그래도는 8m 70까지 올라갔어. 힘들었네 거요. 오늘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2층 높이 이상 외벽에 장식물을 설치할 땐 리프트가 필수인데요. 이때만큼은 아내가 남편의 조수 역할을 자처합니다. 우선 건물에 리본띠를 둘러주는 작업을 먼저 하는데요. 내 눈보다 정확한 명숙 씨의 눈썰미가 작동합니다. 아, 저 리본이 그쪽에 달리는데 삐뚤어 달면 안 되잖아요. 저 위에 올라가서는 안 보여요. 밑에서 봐줘야 돼요. 꼼꼼한 명숙 씨. 오늘은 아래서 보는 것만으로 성에 안 찼는지 리프트에 오르는데요. 남편과 함께 하면서부터 이렇게 규모가 큰 시공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전엔 사무실에서 만든 조형물을 배송만 했죠. 설치 기사를 따로 쓰면 그 돈이 나가야 되는데 이 양반을 쓰면 공짜잖아요. 밥만 주면 되니까. 좀 마진이 남네요. 그렇죠. 훨씬 낫죠. 혼자 다른 거 하고 싶어. 말은 그렇게 해도 둘이 함께 해야 멋진 작품이 나온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칼바람에 4시간째 계속되고 있는 시공. 남편이 고공 작업으로 지쳐갈 때쯤 아내의 진두지휘는 빛을 발합니다. 위에 게 겉으로 내려오고 아래 게 안으로 들어가게. 옛날에 반대로 한 적 있었잖아. 그렇지, 아래 거를 속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야 비가 와도 아래로 내려오거든. 시키신 대로 잘하시네요.
아이고, 왜 그러지, 나이 먹고. 외벽에 설치하다 보니 비바람에도 떨어지지 않게 꼼꼼히 시공을 해야 하는데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일하시는 게 즐거우세요? 일 끝나고 이제 딱 이렇게 작품을 보면은 그때 이제 성취감을 느끼면서 즐기는 거죠. 돈을 떠나서. 작품이 어디 순식간에 나올 수 있나요? 한밤중이 돼서야 리본띠를 두르는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드디어 2.5m의 초대형 리본이 등장을 했습니다. 성인 2명이 힘을 합쳐 남편에게 리본을 건네는데요. 이 순간을 위해 추운 날씨에 반나절 동안 고생했습니다. 며칠간의 노력이 작품으로 탄생하는 순간이기에 아내의 시선은 더 예민해집니다. 피하고 차이가 한참 정도 되죠. 더 많이 안 되겠습니다. 직접 리본을 손봐야 직성이 풀리는 아내. 또 다시 올라갑니다. 마지막 리본에 매무새를 만져주면 드디어 6시간 만에 초대형 리본으로 포장된 건물이 탄생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건물 전체가 선물로 변신한 셈이죠. 시공을 맡긴 카페 사장님과 마지막까지 의견을 나누는데요. 주말이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하면 리본이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그 디자인이 잘 나와서 그걸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실 것 같아요. 일단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여기 손님 다녀오셔서 보시고 대박이 나셔야죠. 오는 손님마다 선물을 받아가는 기분이겠죠? 다음 날 출근길. 사무실이 아닌 어딘가에 왔는데요. 고향 오셨어. 고향 오셨네. 아유, 건강하시네요. 예, 아저씨도. 고향 오셨어. 어떻게 아세요? 알아요 그냥. 그냥 알아요. 친절하시고 여러 가지로 꽃도 잘 만들고 솜씨 좋으신 분. 이 자리에요. 이 북한을 썼다고 저는. 그런데 고향이라고 온 곳이 상가네요. 문구점을 했었어요. 문구점? 10년을 했거든요. 북한은. 종이꽃도 하고요. 여기에서 초대형 종이꽃이 탄생이 됐죠. 일명 초대형 꽃의 탄생지라고 할 수 있는 학교 앞 문방구. 아내가 만든 종이꽃은 큰 인기를 얻었으며 장사가 꽤나 잘 됐습니다. 밤새 만든 종이꽃을 선물 바구니에 일일이 붙여 판매하던 시절. 그때의 시간이 초대형 꽃을 탄생시켰죠. 아, 이거 여전하시네. 흰머리도 생기셨네,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아세요? 예? 어떻게 아세요? 아 택배 우리랑 관계는 안 좋았죠, 처음에. 그죠? 문구점인데 예. 택배를 많이 보낸다고? 그 내용 모르고 오신 건가? 사탕 부케 네. 해가지고 그때 많이. 안 잊어버리셨네. 진짜? 아 그럼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 얼마나 보냈어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그렇죠. 하루에 몇십 개씩 나갔죠. 20여 년 전 학교 앞 문방구를 운영하던 명숙 씨. 장사가 잘 되던 문방구가 점점 아이들 발걸음이 뜸해지고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요즘 문방구에 왜 이렇게 안 와? 이제 토요일에 학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형마트 가서 엄마랑 준비물 샀는데요. 학교에서 준비물 공짜로 줄 때도 있어요. 힘든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한 아이가 생각하지 못한 주문을 했습니다. 아줌마, 화이트데이에 여자친구한테 사탕 줄 건데 3,000원짜리 사탕 있어요? 시내 펜시점은 너무 비싸서요. 아, 아줌마가 종이로 3,000원짜리 사탕 꽃다발 만들어줄게. 순간적으로 기회라고 느낀 명숙 씨. 일일이 만든 종이꽃에 사탕을 꽂아 아이들에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타고난 솜씨가, 손재주가 좀 있어, 사실은. 생화로도 하고 조화로도 하고 사탕 부케로도 하고 종이꽃으로도 하고 원하는 건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그렇게 해서 문구점에서 파는 게 경험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인터넷 장사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 인터넷 판매도 성공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여자친구 생일인데 백송이 사탕 꽃다발도 파세요?
백송이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요. 혹시 초대형 꽃은 어떨까요? 초대용 꽃을 주문한 손님이 많아지면서 입소문이 났고 결혼식장, 사진관, 백화점에서도 찾게 됐죠. 농정업계보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틀려야 된다. 항상 이렇게 만들다가 뭔가 또 더 크게 만들어봐. 더 크게. 작은 꽃이요? 네. 좀 시간이 그래서- 많이 걸려요. 여러 개를 합해서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한 개를 만들어서 크게 하면은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고로움도 덜기도 하고 또 그렇게 큰 꽃이 일단 시중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문방구 물건 판매보다 꽃 만들기에 집중을 한 아내. 고객의 주문에 따라 점점 더 크게 만들면서 지금의 꽃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직원 없이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부부. 점점 더 다양한 초대형 꽃 조형물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연말이면 아르바이트생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입니다. 간단한 기본 작업을 맡기고 있죠. 데이지인데 데이지는 이파리가 웨이브가 살짝만 들어가는 게 포인트거든. 구부러진 듯 안 구부러진 듯. 왜냐하면 여기에서 또 이렇게 접어주면 이게 더 배우시는 분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누구예요? 딸이에요. 큰 딸이요. 2달 전부터 부모님의 일을 돕고 있는 딸 유미 씨. 오늘 처음으로 꽃잎에 굴곡을 넣는 법을 배우는 중인데요. 아기 낳고 나서 좀 쉬었다가 뭔가 새로 다시 시작하는 기분도 들고. 전공은 뭐였어요? 원래 이쪽 꽃 관련된 거예요? 아니 전혀 아니에요. 전공은 음악 했어요. 음악. 괜히 성악 가르치셨네요. 그러게 쓸데없이요. 꽃 만들면서 노래 부르라고. 고등학교도 본인 힘으로 다닐 만큼 형편이 어려웠던 명숙 씨. 자식들만큼은 하고 싶은 공부 원 없이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욕심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15년 전 연년생인 2딸 모두 음대에 진학했을 때입니다. 엄마 음대 들어가니까 레슨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엄마가 어떻게든 구해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부부가 버는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돈이 급해서 일수 좀 쓰려고요. 네, 그럼요. 돈을 빌려드릴게요. 매일 조금씩 갚으면 될 거라 생각한 일수.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며칠 돈을 안 넣으셨네? 아줌마, 우리랑 장난해? 이자가 너무 많이 풀어서 그랬어요. 한 번만 봐줘요. 그건 당신 사정이고 빌려준 돈 내일까지 해놔. 저는 그 일수 찍는 거를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금액이 순식간에 한 4천만 원 이상으로 불더라고요. 그래서 4천만 원. 한 번 생각한 게 잘못 생각한 게 그게 큰 액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 퇴직금을 거의 다 날렸어요. 사채업자에서 나한테 요구한 돈이 1억 2천이 넘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돈 근데 400이 법이 없는 거예요. 부르면 줘야 돼요. 300만 원으로 시작한 일수는 몇 년 후 1억이 넘는 빚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명숙 씨. 당신 진짜 죽을 뻔했어. 왜 진작 빚이 1억 5천이라고 얘기 안 했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었어. 돈 갚으려고 매일같이 일했잖아. 나도 억울해.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안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애들한테도 상처를 줬고 엄마가 안 살라고 생각했다는 자체가 애들한테는 상처죠. 놀랬을 거고 이 양반 역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상황에서 아무도 나한테 단돈 100만 원도 줄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자식한테는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가게에서 거의 살았어요.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제가 이틀 밤새고 3일째 기절한 날도 있어요. 꽃을 들고. 쉼없이 일하면 가족의 상처가 아물 것 같았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깊어 엄마는 꽃을 놓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랑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요?
늘 감사하고 어릴 때부터도 이렇게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공부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네. 형편이 어려운 적도 있었는데도 그게 끝까지 다 공부 마칠 수 있게 도와주셨고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늘 뒷받침을 해주시고 자신감도 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거에 있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씨앗은 썩어야 싹을 틔운다고 했던가요? 마침내 그 싹에서 꽃이 피는 시기가 왔습니다. 와 예쁘다. 완성했어요. 예쁜 꽃 한 송이가 피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죠. 엄마도 예쁘고 꽃도 예쁘고 엄마가 만든 꽃도 예쁘고 엄마랑 합동으로 해가지고 배워가면서 하니까 더 뿌듯하고 기분 최고네. 처음으로 만들었어. 짠. 더 이상 꽃을 시들 일은 없겠죠. 그날 밤 꽃을 들고 어딘가 도착한 부부. 아늑하고 좋은데요? 두 분이 가정집에는 무슨 일이죠? 그날 밤 한 가정집에 도착한 부부. 아늑하고 좋은데요? 여기는 왜요? 가정집인데? 여기 집에다가 꽃을 예쁘게 장식하고 싶다고 주문이 들어와서 왔거든요. 아, 가정집에도 가능하군요. 진짜 장미 같아요. 처음 보는 대형 꽃에 반한 모양입니다. 나중에 이거 물로 세척해도 되고요. 마음에 안 드시면 나중에 장소 바꿔서 고리 뒷면에 있으니까요. 옮겨 다니셔도 괜찮아요. 가정용 에바폼 꽃은 보통 거실이나 침실의 인테리어로 많이 쓰는데요. 가정용 꽃에서 가장 중요한 것. 좁은 시공 공간에 과하지 않게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잎을 요걸 연계를 해주면요. 같이 이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 거 느낌 한번 보세요. 근데 꽃만 신청했어요. 꽃잎은 사장님이 이렇게 연결하시면서 가져오시네요. 즉석에서 만든 꽃잎으로 분위기를 좀 더 살리는데요. 이렇게 가고요. 얘는 하나. 훨씬 더 생동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보다. 아내의 순발력으로 썰렁했던 거실 벽에 고급스러운 꽃이 활짝 폈습니다. 가족 사진을 한번 찍어야 될 거예요. 기념으로 알겠습니다. 30만 원 저렴한 비용으로 분위기를 확 바꾼 것 같고 또 이게 영구적이라고 하니까 또 다른 곳에 또 실증 나면 다른 곳에도 옮길 수 있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30분 만에 집안 분위기가 근사하게 확 바뀌었죠. 감사합니다. 예쁘게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밤늦도록 작업은 계속되는데요. 그래서 온갖 리본이 탄생이 됩니다. 연말이면 리본 주문이 끊이질 않아 한 달의 보름은 밤샘 작업을 한답니다. 결국 오늘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파에서 잠든 남편. 들어가서 자. 들어가서 자. 들어가서 자라고. 저 찍잖아. 계속 코 고는 소리 찍고 있어 지금. 원래 안 들어가요 원래. 왜? 네? 왜 안 들어가? 제 보디가드 한다고. 보디가드 하실 거면 깨 계시죠. 자면서도 지켜줘요. 서로가 서로의 곁을 지키며 오늘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아침부터 사무실이 분주한데요. 밤새 만든 2m 왕관 리본이 서울시청으로 배송 가는 날입니다. 귀한 몸 다칠까봐 포장 단단히 하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아이코, 크기가 크기인 만큼 엘리베이터도 이용하지 못하고 성인 남자 2명이 겨우 운반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큰 트럭을 부른 거예요? 5톤이야. 왜냐면 이게 찌그러지면 안 되거든. 요거하고 요거 이게 변형이 될까봐 이렇게 통찰 부르니까 이게 찌그러지면 안 되거든 이게 원통이. 리본의 굴곡이 빵빵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기사님은 어리둥절합니다. 네? 파레트로 된 거. 네. 무거운 거? 네. 이런 거 옮긴 적 없으시죠? 처음이에요. 밤새서 만든 리본. 귀한 대접하더라고 마지막까지 신경을 씁니다. 시집 보내는 거지. 시집 보내는 것 같다고요? 애기 중지해가지고 키워가지고 보낼 때 아쉽잖아. 밤새워서 만들어서 보내니까 뿌듯하죠? 몰고 좀 봐요. 멋지신데요? 네, 밤새고 만들어가지고. 부부를 떠난 리본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뿐이죠. 엄마가 가족을 위해 밤새 꽃을 피운 것처럼 많은 이들에게 행복의 꽃으로 피어나겠죠. 저를 지금까지 지켜준 게 대형꽃이거든요. 끝까지 밀어붙이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끝까지 간다는 거, 그 열정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여지껏 해왔던 거가 토대가 돼서 절대로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엄마라는 이름이 너무 버거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라서, 엄마이기에 그녀의 자존심은 시들지 않습니다. 인생은 숱하게 터널과 빛을 마주합니다. 수십 년 어둠 끝에 비로소 찾은 빛, 이젠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 행복하세요. 중화요리의 진수를 맛보고 싶은 자, 서민 카프로 오라. 부드럽고 쫄깃한 피, 입안 가득 육즙이 터지는 맛의 황홀경. 딤섬은 저에게 추억이자 자부심이죠. 손끝에서 예술을 빚는 딤섬의 명작. 딤섬으로 연 매출 10억. 오감 만족, 침샘 자극. 딤섬의 인생을 바친 수생 씨의 이야기가 다음 주 공개됩니다.